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125%로 올리고 그 외 국가들엔 관세 부과를 90일 동안 미룬 채 10% 기본 관세만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에 뉴욕 증시는 폭등하고 원 달러 환율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당대표직을 내려놓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국 금지 조치를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만간 사저로 돌아가는 윤 전 대통령은 이제 불소추 특권 없이 여러 수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찰은 곧 소환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어제 오후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두 사람이 구속된 지 5개월 만인데 윤 전 대통령 부부 수사에도 영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미국이 상호 관세를 발효한 지 불과 반나절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입장을 바꾸면서 밤사이 세계 경제가 휘청했습니다. 한국 등 대부분 나라에 부과한 상호 관세를 앞으로 90일 동안 미루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보복 대응을 한 중국엔 오히려 관세를 125%로 크게 올렸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각 나라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가 발효된 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대부분 나라에 부과한 상호 관세를 90일, 약 3달 동안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는 기본 관세 10%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상호 관세가 정조준한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보복 조치로 맞섰다며 125% 관세 폭탄을 선포했습니다. I did a 90-day pause for the people that didn't retaliate because I told them if you retaliate, we're going to double it. And that's what I did with China because they did retaliate. 사실상 괘씸죄를 적용한 중국 외 다른 나라들에게는 이제부터 본격 협상을 해보자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Each one of these solutions is going to be bespoke. It is going to take some time. We're going to see I'm seeing Vietnam today, Japan's at the front of the queue, South Korea, India. So we will see. 오락가락 상호 관세 정책에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특히 동맹인 우리나라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Last year, Korea's effective tax rate for goods imported from the United States was less than 1%, yet Trump has imposed a 25% tariff on South Korea. And it's appalling to see how Trump is treating our friends and allies. 상호 관세에 큰 타격을 입었던 뉴욕 증시는 관세 유예 깜짝 발표에 기록적인 급반등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보복에 보복을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125%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는데요. 중국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지만 동시에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는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베이징에서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疯了，特朗普的对等关税是真疯了。当全世界都更加糟糕的时候，只有我还过得去，这也是美国认为的经济崛起啊。 중국의 강대강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응입니다. 반미 감정이 격해질수록 내부 결속은 강해지는 모양새입니다. 8年前的贸易战我们没有被打趴下，现在更不会。 관영 매체들은 외국인들의 입을 빌리며 애둘러 미국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Total perspective, tariff will actually wreak havoc in the whole global supply chain, and this will drag all businesses down. 트럼프의 비판적인 미국 매체들과 시민들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한편으론 관영 매체 계열 소셜미디어를 통해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는 메시지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진 중국의 반격은 미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입장만 바꾸면 중국은 언제든 대화 테이블에 앉겠다는 취지인데 미중 갈등의 원인은 결국 미국에 있다는 명분을 차곡차곡 쌓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황은 어떨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전화통화에서 경제, 안보, 무역을 묶은 원스톱 쇼핑을 얘기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복잡하게 맞물린 문제 속에서 우리 정부는
대화가 우호적이었다고 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국무총리실은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 간 첫 통화가 얼마나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훌륭한 통화라고 말한 것처럼 통화에 만족한 걸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양국 간 최대 현안인 25% 상호관세 부과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외교부는 꾸준한 방위비 증액을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유지와 한미 연합 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왔다며 미국 측에도 이를 적극 설명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고 총리실 고위 관계자도 상호관세를 낮추는 게 최우선 목표지만 직접적인 우려는 표하지 않았다고 짤막하게 덧붙이는 데만 그쳤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 직후 소셜미디어에 무역 흑자, 관세, LNG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투자를 포함해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까지 시사했지만 정작 한 권한대행이 이 같은 압박 카드를 제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은 겁니다. 일단 정상 간 소통 채널이 복원됐다는 의미는 있지만 앞으로 협상이 순탄치 않을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다만 한 대행은 CNN과의 인터뷰에서는 상호관세에 대해 유감이라면서도 중국, 일본과 함께 맞대응하기보다는 협상을 택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We should, in a very cool way, assess what this kind of 25% means for us, and we should, in a very cool way, should negotiate with them. JTBC 김재현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전해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미루기로 결정하면서 뉴욕 증시가 기록적으로 반등했습니다. 밤사이 트럼프가 쏟아낸 말들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쿨해져라. 모든 건 잘 되고 있고 미국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나아질 거다. 지금이 사기에 제일 좋은 시기다. 현지 시각 9일 오전 트럼프조차 시장의 침체를 무시하긴 어려웠는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연이어 메시지를 냈습니다. 대통령의 언급 이후 상호관세 유예까지 결정되면서 관세 전쟁에 폭락을 거듭했던 미국 지수 일제히 뛰어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2.16% 올라 24년 만에 가장 큰 상승이었습니다. 급등했던 원, 달러 환율도 매매 기준율 1,45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단기 상승에 그칠지 경기 침체가 올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는 물러서지 않으면서 시장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How far are you willing to take this in terms of this soft war with China? Or are you willing to go that far to remove Chinese stocks from U.S. exchanges? Maria, I think everything's on the table. We are. 트럼프는 외국 정상들이 협상해달라고 간청하러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세 전쟁을 태하는 이 태도에 온라인에서도 조롱이 멈추질 않습니다. And don't let some of these politicians go around saying, because I'm telling you, these countries are calling us up, kissing my ass. They are dying to make a deal. Please, sir, make a deal. I'll do anything, sir. 현지 시각 8일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행사에 참석해 자신의 정책을 추켜 세웠습니다. 외국을 조롱하는 듯한 이 말에 참석자들 사이에선 웃음도 터져나왔는데요. 관세 전쟁을 부른 트럼프의 이런 태도, 온라인에선 공격의 빌미가 됐습니다. 한 틱톡 이용자는 재봉틀을 돌리는 미국인들의 모습을 올리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 태그를 달았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 영상은 700만 번 넘게 조회됐고 이게 위대한 미국이냐? 제조업 부활이 조롱거리냐?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을 낳았습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의 관세를 매겨서 런웨이에 올린 인공지능 제작 영상도 있습니다. 중국, 북한, 인도, 러시아, 한국의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우스꽝스러운 옷과 함께 미국이 부과한 관세 숫자를 몸에 걸고 등장합니다. 미국 최초의 관세 왕이라고 내건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을 장식하네요. 이 영상 또한 56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조기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오늘 짧은 영상을 내고 대선 공식 출마를 선언하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오늘 출사표를 던집니다. 연일 출마 선언이 속출하는 국민의힘에선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들만 20명이나 됩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오늘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출마를 선언합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10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하고 대선에 나서는 의지와 각오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 전 대표는 대선 출마를 위해 어제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3년간 당 대표로서 나름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에선 오는 14일쯤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 약 2주 동안 전국 순회 경선을 거쳐 5월 초에 최종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 비명계 주자들은 장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김두관 전 의원과 김동연 경기지사가 출마 선언을 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조만간 입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경선은 이렇게 4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확고한 대세론을 굳힌 주자가 없는 국민의힘에서는 출마 선언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만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등 3명이 출마를 선언했고 오늘은 한동훈 전 대표가 출사표를 던집니다. 국민의힘에선 거론되는 대선 주자가 20명에 가까울 정도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음 달 3일 대선 후보를 최종 선출할 방침인데 일단 선관위는 결선 투표를 도입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어느 쪽에도 이제 장점도 있고 모든 것은 단점도 있고 하기 마련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오늘 종합적인 고려가 있었고. 다만 경선 방식에 대한 최종 결정은 당내 비상대책위원회에 맡긴다는 방침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연일 논란입니다. 자신이 수사를 받고 있는 내란 방조 혐의 등에 대해선 기소될 일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 처장은 지난해 계엄 다음 날 이뤄진 안가회동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도 알 바 아니라고 답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현재 내란 방조, 증거인멸 등 혐의로 경찰과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신분인 것에 대해 기소될 일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이 돼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기소가 되면 헌법재판관이 재판받으러 다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기소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소가 된다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발당했다는 것만으로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건 아니라며 이 처장을 두둔했습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삼청동 안가회동에 참여해 2차 계엄을 모의한 의혹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안가에서 저녁 모임을 했던 거는 정말 아무런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대로 다 밝혀져서 아마 종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처장은 지난 경찰 조사에서도 안가회동은 실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청동 안가는 대통령만을 위한 장소인데 대통령 없이 국무위원들끼리만 그 시설을 사용한 것이냐는 질문엔 진술하지 않겠다며 모르기도 하고 알 바도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 처장은 이날 조사에서 경찰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 대신 오히려 따지듯 날선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국 금지를 연장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내란 혐의 수사로 현직 대통령에게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건 사상 처음이었는데요. 이제 불소추 특권 없이 여러 수사를 받아야 하는 윤 전 대통령을 검찰이 곧 소환할 걸로 보입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이 국회에서 해제된 직후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등의 요청으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엿새 만인 지난해 12월 9일 출국 금지됐습니다. 5분 10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분 10분 전에 내란 수계 피해자 윤석열 씨는 출국 금지 당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출국이 금지되자 파장은 컸습니다. 순방도 정상 간의 만남도 할 수 없어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첫 조치였기 때문입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출국 금지 기간을 연장해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앞엔 여러 수사가 산적해 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당분간 체제를 유지하면서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하지 못했던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을 2차례 거부하며 조사 없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조만간 관저에서 나와 서울 서초동 사저로 돌아가면 소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영장 집행을 막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수사와 공수처의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도 남아있어 출국 금지 조치는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 씨가 어제 저녁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한가운데 있는 명 씨가 풀려나면서 이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가 탄 차량이 창원교도소 정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이 어제 오후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풀려난 겁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 내에 공판 종결이 어려워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보증금 5천만 원 납입, 주거지 제한, 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 등 조건을 걸었습니다. 명 씨가 풀려나고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핵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여부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명 씨로부터 3억 7천여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는 명 씨와의 통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대통령 취임 뒤 김 여사가 명 씨와 연락을 거의 끊었다고 말했지만 제가 일단 뭐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또 취임하고 하면은 하여튼 좀 그 전하고는 이 소통 방식이나 이런 게 좀 달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도 많이 줄인 것 같고 한 몇 차례 정도 뭐 문자나 뭐 이런 걸 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명 씨는 지난해 총선을 앞둔 공천 심사 기간 김 여사와 48분간 통화했다며 김상민 검사가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대화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탄핵 정국에서 미군까지 나서서 부인했던 가짜 뉴스를 만든 스카이데일리를 경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이 체포됐다는 기사를 썼던 기자는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모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김산 기자입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서울 서대문구 스카이데일리 본사와 소속 기자 허모 씨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한 지 약 3달 만에 강제 수사입니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선거연수원에 머무르던 중국 간첩단 99명이 미군에 체포됐다는 허위 내용을 보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보도는 주한미군은 물론 미국 국방부도 나서서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기사에 미군 소식통으로 거론된 인물은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극우 집회를 다니던 안모 씨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가 우리 기사 되게 마음에 들어했대요. 트럼프가 거의 눈물로 글쓰였다 그러던데? 안 씨는 미군 위조 신분증을 들고 경찰서 출입구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습니다. 약 3시간 동안 스카이데일리 사무실을 수색한 사이버수사대는 혐의를 입증할 전자매체 기록 등 증거물을 확보해 분석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기사를 작성해 피의자로 입건된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 씨는 2년 전부터 북한 개입설 등이 담긴 5.18 모욕물을 보도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는데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허 씨에게 5.18 특별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이달 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허 씨는 고발된 뒤에도 5.18 모욕물 배포를 멈추지 않아 잇따라 추가 고발됐고
계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허 씨와 함께 고발된 조모 스카이데일리 대표이사도 올해 초부터 출국 금지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다가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지만 남부지방은 3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또 대기 정체로 인해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서울 등 수도권은 오전에, 경상권은 밤에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JTBC 아침 NL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